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좀 아쉽게 됐다. 메인이라도 적중을 했어야 했는데 프렌이 좀 아쉽게 됐고, 자, 오늘 일단 6경기인 줄 알았는데 네이션스컵을 생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이션스컵 포함하면 10경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하면 빨리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EPL이랑 프리미어랑 이제 네이션스컵밖에 없다는 점. 총 10경기. 우간다 나이지리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이션스컵 이게 이 마지막 경기잖아요. 어쨌든 조별 예선 이제 마지막 경기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2승 무패로 좋긴 한데 우간다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경기들의 상황을 봐야 되긴 하지만 2위까지 진출이라 뭐 사실 나이지리아는 최소 2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뭐 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이지리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둘 다 퇴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간다가 물론 이제 2경기 연속 다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나이지리아도 튀니 상대로 3득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중간에 계속 끊기면 기침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탄자니아 상대로도 이제 2골. 그러면 결국엔 실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득점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긴 즉슨 뭐 다음 경기를 위해서 좀 쉬어가든 뭐 전체적으로 하든 저는 언어보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승패는 나이지리아 승무. 배당은 나이지리아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자니아 튀니지 같은 조의 이제 경기인데 일단 튀니지가 탄자니아 상대로 뭐 1승 1무로 진 적은 없긴 한데 이게 또 중립이기도 하고, 아까 뭐 나이지리아도 보면 우간다 상대로 최근에 못 이겼더라고요. 근데 전적들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튀니지가 조금 더 유리하죠. 승점 3점이라. 일단 비기면은 그래도 우간다하고 승패가 같아지지만 득실로 했을 때는 뭐 우간다가 나이지리아를 대승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튀니지가. 근데 튀니지도 보면은 이제 2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지난번 나이지리아전은 3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뭐 물론 탄자니아가 나이지리아전 골도 넣고 우간다전 골을 넣어서 이 경기도 뭔가 마지막 경기다 보니 배당 대비 튀니지 승은 별로고 이것도 오버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뭔가 무승부만 해도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튀니지가 무룰할 확률도 있긴 한데 뭐 이기더라도 실점할 것 같고, 뭐 지는 경우는 사실 좀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면은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튀니지도 이것도 오버를 보지만 튀니지 승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무냐 핸디 무냐의 싸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냉 세네갈. 자, 1위 세네갈. 지금 보면은 1위긴 하지만 승점이 같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랑 같고 베냉도 승점이 3점이라서 모른다 진짜. 물론 멤버적으로 볼 때는 세네갈이 훨씬 더 좋긴 한데 베냉도 뭐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물론 상대가 뭐 콩고 민주공화국 뭐 보츠와나기 때문에
세네갈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세네갈은 또 보츠와나를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이건 배당이 적더라도 세네갈이 아직 확정을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베냉한테 이제 지거나 콩고가 보츠와나를 잡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비기기만 해도 2위는 확보를 할 수는 있는데 지는 그림이 베냉 입장에서는 뭐 비기면 사실 진출하기 힘드니까 이게 무조건 세네갈은 이기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세네갈 승 봐야 된다. 마헨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헨까지는 가능할지가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리한 건 맞는데 생각보다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 경기들이 스코어상으로 박빙이 많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땐 일단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일단 보츠와나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자, 보츠와나가 지금 득점이 없이 다 졌거든요. 베냉 세네갈한테.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득점이 많이 없긴 하지만 실점도 적고, 그리고 세네갈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최근에 뭐 카메룬전도 이기고, 그 전에 11월에 있던 경기 뭐 나이지리아랑 뭐 승부차이 끝에 이기고 했던 거 보면 최근에 승률도 좋고, 보츠와나는 이긴 적이 거의 없어서 뭐 예전에 뭐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예전 남아공 뭐 이런 비긴 적이 있지만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당이 너무 낮은 게 문제긴 합니다. 콩고 쪽으로 보긴 하는데 세네갈하고 베냉, 콩고하고 보츠와나 둘 중에 어느 갈 거냐 하면은 저는 세네갈 갑니다. 콩고가 그 배당이 더 낮고 이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세네갈이 오히려 더 멤버적으로도 강하기 때문에 콩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세네갈을 비기긴 했지만 베냉한테도 한 골 차로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골이 빨리 안 나던가 아니면 뭐 퇴장이나 아니면 뭐 변수가 일어나서 보츠와나가 혹시라도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이게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제 세네갈이 베냉 잡고 보츠와나가 콩고 이겨도 결국 2위로 진출하긴 합니다. 그 상대가 도와준다면. 그래서 배당 대비 콩고가 유리하긴 하지만 메리트 없다. 전 그래서 보츠와나 콩고는 언더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비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네이션스는 끝났고 이제 EPL 가야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말을 하면 할수록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PL은 따로 공개는 안 할게요. 그냥 구독자 게시판이랑 조합에만 나가고 뭐 설명 들으면 다 알 테니까요. 자, 번니 뉴캐슬. 어제 이제 승무패 연장선이긴 한데 일단 번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홈에서 뉴캐슬한테 상대 전적도 밀리고 최근에 뭐 에버튼 본머스전 선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긴 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한 9경기째 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도 최근 원정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뉴캐슬이 좋아 보입니다. 멤버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이제 에버튼 4대1 승리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득점에 비해 실점도 너무 많고 번니가 뭐 뉴캐슬이 안 좋은 건 원정 성적이 안 좋다는 점인데 그러려면은 뭐 뉴캐슬 결장이 좀 많아야 되는데 공격 쪽은 거의 결장이 없긴 하거든요. 엘랑가만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뉴캐슬 승 봅니다. 요거는 마행까진 못 보더라도 뉴캐슬 승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번니가 그래도 최근 한 골 차 승부가 꽤 많았기 때문에 뉴캐슬도 원정이 안 좋은 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첼시 본머스는 본머스가 지난번 이제 브랜드포드한테 4실점 했단 말이죠. 뭐 맨유전 4득점 해서 4대4 비기고 하긴 했지만 이 본머스도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특히 원정 성적도 최근에 안 좋을 뿐더러 지금 얘네도 한 9경기째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는데 상대는 첼시입니다. 뭐 다른 팀이면 해볼만 하겠는데 득점 실점도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본머스가 홈에 비해 원정이 확실히 안 좋아요. 홈에선 잘하지만 그리고 첼시가 결장이 크게 없다는 점 이런 걸 봤을 땐 지금 본머스는 세메뇨가 이적 이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뭐 부상들도 몇몇 있다 보니 그래도 첼시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첼시 승 봅니다. 그렇다고 뭐 첼시 승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난번 홈에서 에스턴한테 역전패 당했기 때문에 홈의 연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에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본머스가 뭐 맨시티, 에스턴 그리고 최근 브랜드포드까지 멀티골 이상으로 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적 이슈를 비롯해서 첼시 홈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하고 에버튼 이 경기도 승무패에 포함됐던 것 같은데 이 경기는 노팅엄을 보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최근 연패 중이고 안 좋긴 하지만 맨시티전도 결국 홈에서 그 동점골을 넣었었고 최근 토트넘 3대 0이라든가 그 안 좋았던 시기를 좀 지나면서 물론 최근에 패배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이 에버튼이 문제가 뭐냐면 뭐 순위상으로는 더 높고 한데 득점은 같습니다. 실점에서 이제 노팅엄이 많아서 그렇지. 이 물론 노팅엄도 국대 차출이 있긴 합니다. 뭐 부상도 있고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도 있긴 한데 에버튼이 좀 더 빡세요. 왜냐면 게랑 은디아에가 국대 차출을 했고 아마 그릴리시가 못 나올 확률이 큽니다. 지난번에도 못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다 듀스버리홀도 그때 출전 여부 불투명했는데 결국 못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주축인 선수들이 좀 빠지다 보니 그래도 노팅엄은 뭐 은도에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뭐 깁스화이트나 뭐 오도이 뭐 크리스 우드는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홈팀 봅니다. 홈팀 노팅엄 승 봅니다. 지금 뭔가 살짝 튕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튕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튕기기 전에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웨스트햄 브라이튼. 웨스트햄을 그때 믿었다가 이제 프렌을 못 해주면서 이제 뉴캐슬한테 졌던 걸 기억이 나는데 최근 3연패 7경기 승리 없습니다. 2경기 무득점. 근데 브라이튼도 뭐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홈에 비해. 최근에 뭐 무득점도 있었고 근데 아스날전 한 골을 넣기도 했고 웨스트햄도 풀럼전 지긴 했지만 에스턴도 잡을 뻔 했었고 뭐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은 무승부가 딱 적합하지 않나. 그렇다고 뭐 원정의 브라이튼을 가긴 좀 빡세요. 왜냐면 뭐 그러려면은 이제 브라이튼도 차출이 없어야 되는데 수비 쪽에 차출도 있고 국대 차출 저 수비래 미드필더 차출도 있고 그리고 웨스트햄은 차출이 있긴 하지만 수비 쪽 말고는 없고 공격에 이제 뭐 보엠 파케타 윌슨까지 다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요거는 그래도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스트햄과 브라이튼은 무를 보겠다
아니면 웨스트햄 홈이기 때문에 뭐 프렌을 보셔도 되는데 괜히 프렌 받다 지난번 플럼처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고배당 무승부 보는 게 맞다. 무 데려갈 거 있으면 묶어 가고 아니면 뭐 확률로 가려면 2프렌인데 2프렌에 여러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프렌 가실 분들은 뭐 다폴드엔 2프렌 데려가시더라도 무승부 또는 프렌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아스널 레스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승무패 포함된 경기죠. 이거는 어제 분석할 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보면은 뭐 순위도 좀 더 높고 한데 승점이 불과 3점 차입니다. 에스턴하고. 득실은 당연히 앞서 있긴 한데 아무리 홈의 무패라고는 하지만 에스턴도 요새 워낙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수비 쪽의 출전 여부만 좀 불투명하지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거의 부상이 없거든요. 아스날이. 에스턴은 오히려 수비랑 미드필더 경고 누적 한 명씩 있고 그리고 국대 차출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결장 부분은 결국 아스널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여기도 공격 라인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난 첼시전, 뭐 웨스트햄전 다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요새 득점을 좀 많이 해요. 에스턴이 한 골 넣은 경기는 잘 없습니다. 기본 2골에서 많을 땐 3골, 4골씩 넣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거 오버 가야 되나? 근데 생각해보면 아스날도 홈이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지난번 브라이튼전도 결국 실점을 했고 울버햄튼전도 실점을 해서 2대1의 스코어로 이기긴 했는데 2.5 기준 오버 배당이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언오버를 굳이 간다면 이제 오버인데 강팀끼리 붙기 때문에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오버는 배당 대비 패스를 하고 무승부를 봅니다.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요거는 에스턴 2프렌 갈만해요. 아까 웨스트햄 2프렌도 홈이라서 확률이 높긴 한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에스턴 2프렌은 늘 이제 뭐 지다가 역전해서 이제 결국 못 이길 수도 있는데 2대0, 3대0으로 질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아스널 승이 나오면서 핸디무, 뭐 에스턴 2프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프렌 보고 저는 무승부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2프렌과 더 높은 배당으로는 프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 홈에서도 어쨌든 아스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워낙 이제 10연승 이상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스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홈에서는 어쨌든 패배가 없었어 가지고 뭐 에스턴이 이기긴 쉽진 않겠지만 무승부 뭐 2프렌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렌보다는 2프렌이 배당도 낮긴 하지만 가볼 만한 배당이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이랑 업 버튼도. 자, 마지막 경기 맨유 울버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이제 조금 빨리 마무리하는 점 참고하시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이 안 좋다 보니 이게 좀 힘들긴 하네요. 언제 기침이 나올지 몰라서. 자, 맨유 울버햄튼. 일단 상성이 오히려 맨유가 뭐 당연히 홈에서 많이 이겼겠지만 최근에는 거의 반반입니다. 뭐 울버햄튼이 많이 밀리진 않는데 최근에 울버햄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없어요. 아직도 1승이 없습니다. 승점이 2점이라 사실상 강등권 탈출이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왔거든요. 근데 이제 노팅엄하고 16점이라서 웨스트햄 번니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10점, 11점. 그러니까 노팅엄이 좀만 더 달아나면 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웨스트햄 번니를 잡아도 세 팀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번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5, 6점 차이라서.
근데 울버햄튼 2점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최소 득점에 최다 실점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맨유가 뭐 결장이 많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울버햄튼을 가기가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맨유가 지금 국대 차출이 은베모하고 뭐 디알로 그리고 수비 쪽에도 있고 한데 뭐 더리어트랑 그리고 페르난데스 그리고 메이스 마운튼도 이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완전 100%는 아니긴 한데 맨유도 울버햄튼도 보면 얘네도 차출도 있죠 수비 쪽에 거기다 부상도 있죠 경고 누적에 미드필더 라인에 최근 경고 누적까지 하다 보니 기존의 부상자들까지 하면 미드필더 라인이 좀 결장이라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격 라인이 그나마 좀 결장이 많이 없긴 하지만 득점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습니다. 울버햄튼은 그 정도로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유가 홈이기도 하고 물론 울버햄튼 최근에 아스널, 리버풀전 골을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패가 너무 길어요. 뭐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얘네가 얼마나 졌냐면 한 12연패 정도 하고 있거든요. 14경기 무승. 다만 최근에 리버풀, 아스널 상대적으로 잘하는 팀들 상대로도 골을 넣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맨유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 대비 맨유가 유리하긴 한데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스널도 한 골 차였는데 맨유가 최근에 본머스한테 4실점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 뉴캐슬전 이기긴 했지만 결국 한 골 차. 그러니까 지진 않을 수는 있어도 선제골 먹히면 비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패하는 팀을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변수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배당 대비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맨유. 그래서 저는 맨유는 패스해요. 괜히 맨유 승 갔다 저 낮은 배당에 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울버햄튼 프렌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 가고 싶으면 핸디 쪽으로 가셔라. 뭐 핸디 무가 됐든 뭐 아니면 아싸리 마인이 됐든 어느 보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맨유 경기는 갈만한 경기가 아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경기 네이션스 4경기 EPL 6경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아직 다음 회차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경기는 호주 경기밖에 없어서 아마 패스할 확률이 큽니다. 한 경기만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목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다음 회차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을 덜 해야 목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컨디션을 빨리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마 내일 공지는 할게요. 그래서 1월 1일 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